네, 안녕하세요. 서아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, 어, 어째서 조선시대 때, 문자를 창제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어, 동국 정운, 훈민 정음 모두 발음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 말소리를 지역마다 달리 나는 그 말소리를 통일해서 표준화시켰다는 뜻으로 말씨의 발음을 복원했다는 뜻입니다. 자, 보십시오. 여기 그 조선실록도 제가 전부 다 왜곡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, 어, 그 이달 상제 친이 이 제자는 이제 제정하다 이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정했다는 뜻입니다. 이거 뭐 만들었다는 뜻도 되는데 이게 뭐 문자를 새로 창제했다 뭐 이런 창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 언문 28자를 취했다고 되어 있고 이 28자를 취했는데 어디에서 취했냐? 여기 보면은 기자방 고전이라고 돼 갖고 옛 그 글자를 모방했다. 그러니까 모방이라고 하는 건 완벽한 그 카피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대로 취했다, 본떴다라는 뜻인데 지금 요 실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. 어, 얼마 전에 모 영화가 관련된 영화가 제작되어서 방영이 되었는데요. 자, 이거 또 다른 역사 왜곡을 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.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는 본인들의 위기를 다시 전환시키고자 그거를 다른 데로 돌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뭐냐, 법, 이, 이 종교계 쪽으로 이걸 돌려서 이제는 세종대왕이 안 먹히니까 이제 뭐냐면은 신미대사가 창제했다고 지금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그러면 모 종교 쉽게 이제 불교계에서는 와 이러고 이제 난리 나는 거죠. 세종대왕이 아니고 신미대사가 이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역사를 날조하는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자, 보십시오. 본인들의 친일 행적을 숨기고자 이제 발각될 때가 되니까 이거를 계속 전환시키는 거예요. 호도하는 겁니다. 역사를. 지네 친일 흔적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또 다른 문헌이 불교계나 이런 데서 발견되면서 이게 신미가 8년 전에 신미대사가 어? 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같은 그런 거 같은 이 문헌이 발견되니까 이제는 그거 변명해야 되니까 이제 뭐냐 불교계의 그 눈초리 의심을 환기시켜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신미대사가 창제했다고 이제 미친 짓 하는 겁니다. 완전 갈대로 가갖고 그러면은 조선조 때 왜 문자를 창조할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여기 누군가 이렇게 올리셨는데, 네, 이것을 제가 참조해서 말씀드릴게요. 어, 자, 여기 보시면, 나라 말싸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, 이 나라의
여기 보면 어 그냥 발음상 하면 이게 어 나라사 나라사라고 이게 이렇게 날사 나르사라고 해도 되고 발음상으로 인제 구조 변경을 해 보는 겁니다. 어 나 나라스라고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고 씨부리는 이 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? 이 소리를 얘기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음 이 쌈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그냥 미음이 요쪽으로 붙어서 나라 말의 쓰임새가 말의 쓰임이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말의 그 싸매지는 그 있지 않습니까? 그 음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라 말 쓰임새가 이 여기 보면 듀웅기익이라고 돼 있죠. 듀웅귀. 여기 이거는 뭐냐면은 듀웅기익이나 지금의 변형이 돼서 중국이나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이게 이제 쉽게 둥지에 어 기운이 내려쓴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중은 스님을 얘기할 때 그 중이랑 같고 요거는 인류 아니면 지금 그 인간의 여성의 그 성체, 캐슬, 이 자궁 또는 이 자식궁전, 아이가 보호해져서 감싸져서 탄생되는 것, 어, 이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, 어, 이 국가에 있어서 이제 도성, 임금이 그러니까 하늘의 씨앗이 내려지는 자궁, 그 도성 중심의 성을 얘기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뭐냐, 임금이 계신 그 서울의 표준말과 전체 나라말, 그 전체의 그 평균적인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. 그러면 뭐냐, 지방의 방언과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씨의 그 소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은, 보십시오. 어, 그러면은, 나라 말소리가 중앙과 달라서 임금이 계신 곳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맞지가 않는데요. 그러니까 문자로 말하는 거랑 소리로 말하는 거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는 문자대로 편지를 써서 서로 전가를 해서 서로 연락을 취할 때는 통화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. 근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말하는 게 뭐냐면 나라의 중앙의 말과 이 그 그러니까 국가에 있어서 중앙의 말과 그 전체적인 말이 그 평균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. 그렇죠? 그러면 문자를 창제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표준말은 다 같은데 문자가 그 표준말과 지방말과 거기에 각각에 따른 문자를 각각 적용시키지 못해서 문자를 만들었다는 취지가 되는데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. 지방말이 틀리다고 해서 그러면 지방에 맞는 문자를 창제해 주고 서울은 서울에 맞는 문자를 사용합니까? 아니잖아요. 이건 뭐냐면은 어 원래 태초에 이 언어, 이 말쓰임새, 이 말씨를 계속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내가 약속 시간이 돼서 어디를 떠나야 되는데 눈이 내리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쪽으로 이제
뭐 동물들 목축 생활하니까 가축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몇 개월 후에 겨울이 이제 지나면은 여기에 우리 친인척들이 다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소를 8마리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는 바람 먹혔고 사람도 몇 명이 다쳤다. 잡혀 먹고.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하라.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데 소리는 이게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문자에다가 소리의 의미를 담아서 그릇처럼 거기에 씨를 곡식을 거기에 담는 그릇에 담듯이 이 말씨를 그릇에 담은 게 글씨가 되는 건데 그릇씨가 되는 건데 이거를 그 의미를 담았는데 이제 후대에 와 버리니까 이게 소리를 담은 글자다 보니까 뭐냐면은 의미가 나중에는 퇴색되고 뭐 이렇게 하다 의미는 인제 한자를 썼으니까 인제 맞게 통일을 됐는데 발음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나중에. 이 구강고주나 지역 성향에 따라 추운 데는 이 입을 어 저 안에 있는 온기가 밖으로 체온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 입을 거의 입술을 뜨지 않고서 그냥 스르스르스르 이렇게 얘기하겠죠. 러시아 사람들이나 무르스스키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거기 발음을 못 알아듣겠죠 당연히. 같은 민족이었다면. 오래 거기 살고 거주하다 보면 그 환경적인 지배를 받기 때문에.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 문자는 완벽한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. 문자는 완벽한데 중앙과 지방의 나라 말쓰임이 중앙과 달라서 그래서 그다음에 무슨 이루고자 할 바 그러니까 중앙에서 말을 전달하려고 그래도 애들이 도대체 들어 처먹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나머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까 생략하고 나중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28 자로 새로 맹간난이라고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이거는 아주 개날조된 거예요. 왜?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왜 날조됐냐? 여기 실록에 천자문으로 이렇게 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. 여기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실록에 여기 되어 있잖아요. 여기 기자방고전. 기자방고전. 언문 28자 나와 있잖아요. 왜 이게 만약에 이게 원본이건 가필한 필사본이건 짝퉁이건 조작됐건 일단 최초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. 근데 인제 이다음에 인제 지들은 인제 한글을 창제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 한글을 그렇게 기재해 놓은 거예요. 후에 인제 목판에 각인하는 거죠, 파 갖고. 조각칼로 파 갖고 이렇게 음각으로 해서 이렇게 양각으로 인제 파 갖고 만든 건데 목판을 후대에 다 날조시켰다는 거예요. 왜? 이거랑 안 맞잖아요, 내용이. 거기도 28자 나오는데 그건 새로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. 여기는 거기 모방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. 여기 모방이라는 건 제가 그랬죠. 그 근본을 쫓아서 본떠서 완벽하게 똑같이 취했다는 뜻이에요. 근데 왜 자꾸 무슨 훈민정음 얘기하면 무슨 나라 말씀이 맞지도 않는 논리로 그러면은 일본 쪽발이들이 어떻게 왜곡시키냐면요. 자, 보십시오.
여기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조선 역사라는 그 편찬된 그 책 제목인데 조선 역사라는 책이 고종 황제의 황명으로 그때 침략 시기 침탈되는 그 시기에 조선인들의 의식고취를 하기 위해서 소학교를 설립할 의도를 가지고 이 최초 근대의 우리나라 최초의 책을 역사책을 그것도 통사 전체 우리 한민족사에 대한 책 소학교용 교재를 만들어내요. 그러면 여기 보면은 왜 이걸 만약에 책을 날조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날조하면 이거 가짠데라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뭐냐면은 이 일본 놈들은 보면은 얍삽하게 그대로 목차 놔두고 표지 그대로 놔두고 그래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. 뒤에다가 살짝 의미만 추가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변조시켜 놔요. 그래서 기자기를 여기 보면은 기자기가 있고 그 밑에 사만해 갖고 마한 진한 변환해서 다 나라 분열시켜 놓고 위만 집어넣고 한사군 집어넣고 뭐 실제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? 난이 됐던 뭐가 됐던 기자조선 아니에요. 기자조선의 역사예요. 그 목차를 보십시오.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분열시켜 갖고 들춰내고 들춰댔는지 추가했는지 위작했는지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삼국이 아니라 여기 신라기라고 돼 있잖아요. 신라가 다 기자조선과 이 상나라로 연결된 청간중 당군의 후손돈인데 이 사람 신라 역사까지도 삼국으로 분열시켜 갖고 이렇게 날조를 해 놓는다고요?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나라말싸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뭐냐면은 그 처음에 발음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, 중앙과. 그럼 발음에 대한 그 서론부터 이게 본론부터 이게 벌써 나온 거예요. 나란 말이 안 맞는다. 나라 발음이 이게 지방과 틀리다. 다 각각 지역마다 통치하는 데가 그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중앙 집권에서 통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갑자기 뒤로 가면서 무슨 28자 창제 뭐 창제란 용어도 뭐 만들었다는 용어도 아니고 완전 의미를 날조해 놓은 거고 문자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?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. 발음이 안 맞아 갖고 발음 복원한다고 하는 취지인데 왜 갑자기 문자를 만들었다고 나오냐고요. 이것은 그 외정 때 외인 놈들이 쳐들어와서 정치를 해먹을 때 부려먹을 때 우리가 신민 노예 시절에 그 총독부 산하 또는 일본 그 전체로 보면 그 왜구죠. 왜구 그 외놈들 그 통치 기구 중에 조선 역사를 한일 합방이 진행되면서 다 이제 본인들 쉽게 일본인 입장에서 일본의 역사가 됐지 않습니까? 빼앗았으니까. 그거를 일본 왕조의 역사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보니까 조선인들이 전체 이제 국문인 그 천자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책에서 보니까 그 이미 뭐 역사적으로 얘네들도 알고 있었고 고대 옛 글씨 그 고조선 이전부터 존재한 고한국 때부터 존재한 글씨의 그 창제 원리나 이런 게 책이 다 나온 거예요. 이미 발견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보니까 과학적이고 정말 이거 하늘의 문자, 하늘의 소리를 담은 문자라는 걸 요놈들이 알아갖고 이것을 그때 그 지금의 현 중공의 동부, 그러니까 상해 쪽으로 해갖고 그 내륙으로 해갖고 산동 지역 그 주변으로 해서 마지막에 그 점령지 만주, 현재 조선 반도 이 식민지를 나중에 서구들이랑 대립해서 그 정쟁을 할 때 여기는 옛 우리 선조들의 그 영토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걸 되찾은 거다. 그런 역사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조선인들 살살 꼬셔갖고 그 중원 대륙에서 밀려난 그 황족들, 왕족들 그
통틀어서 구이족들, 귀족들, 그 단어로 하면 구이족이 귀족이죠. 그래서 그 노예할층들을 꼬셔서 현해탄을 건너기 위해서 조선반도에 다 들여보내갖고 이식시켜요.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준다니까 조선인 스스로 팔고도 걷고서 역사 조작을 같이 진행을 해요. 왜? 일본 놈들이 뭘 한다고 뭘 역사를 왜곡시키겠어요.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. 다 외항이 무슨 복원을 떠나서 창제했다 그러고 희망을 갖고 거기 현해탄을 건넜는데 다 뺏어 먹는 거예요. 완전 정신까지 조공 바치는 거죠. 홍까지. 그러니까 이게 조선 어학회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조선사 편수의 밑에 식민지 산하 기관인데 이게 뭐냐면 국문기관이에요. 이거 우리가 그냥 사설 무슨 스스로 만든 뭐 기관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요. 다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동주에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왜곡됐다는 걸 아는 거죠. 그래서 바른 역사책을 담고자 따로 필사본을 가필본을 놓다가 또는 만들어 놓은 게 발각됐거나 그 안에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밀고됐거나 밀정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숙청당하고 살기 위해서 뭐 그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. 그때 합방되고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한제국은 없어졌기 때문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이 신대문자라고 고대의 일본의 문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일왕 친히 어 이 식민지의 문맹인들을 어여삐 여겨갖고 요거 한글이라는 거를 문자를 체계해서 창제해갖고 요거 거기에다 뿌려줬다 선사해줬다 요런 역사 만들려고 그러다가 패망했죠. 그거를 나중에 해방이 뭐 됐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은 뭐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돼 갖고 저는 아직 해방됐다고 얘기는 안 해요. 개인적으로는요. 하지만 나중에 대한 독립 만세하고 뭐 강복됐다고 그러고 패망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조선어학회에 몸담았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그 멘탈이 붕괴됐겠죠. 잘못하면은 이건 역적질로 물려서 그냥 죽창으로 찍어 죽일 수도 있고 죽임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지나가다가 이거를 어 세종대왕 때 한글이 창제됐다고 꾸밉니다. 발음 보관한 건데 엄연히 따지면 세조 때의 반정 쉽게 이걸 반정이라고 안 하고 어 개우정난이라고 하잖아요. 그게 뭐 반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그 개우정난으로 인해서 조선의 왕실의 계보는 정확하게 세조로 연결되는 거예요. 세조가 직계입니다. 근데 지금은 뭐 세종, 뭐 단종을 뭐 죽였다느니 뭐 완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대고 있는데요. 역사는 승자의 거예요. 권력을 쥔 사람이 역사를 기술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것까지도 조작해갖고 세조 때부터 싸그리 밑에를 완전 병신 만들어놨어요. 역사를 아예 없애버렸다고요.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육신들 다 칭송하는 계기를 만드는 역사 조작 겸해서 훈민정음 창제를 세종이 했다고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. 이거는 세종 시기에 문자를 창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고대에 이 세상 모든 문자는 고대에 만들어졌다가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소멸됐다가 살아남은 문자만 현재 잔존하고 있는 겁니다. 왜? 그 민족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승돼서. 그래서 어
이 나란말싸미 뭐 해갖고 그 문구 나오잖아요. 그러면 거기 절반 뚝 잘라서 뒷부분 날조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거긴 28자를 그 옛 단군 조선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옛 글자 조선의 글씨를 모방해서 그대로 숭조해서 숭상해서 그대로 갖다가 여러 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28자만 취해서 8자만 정해서 그 문자의 바른 음을 복원했다. 그래서 그 복원한 것을 소리 문자가 있어야지 그게 기준이 정립되기 때문에 그걸 복원시켰고, 그리고 그것을 취해 현재 그 당시에 국문으로 사용하고 있던 천자문의 음을 통일시켰다, 표준화시켰다라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100% 맞습니다. 그리고 불교계에서 이 무슨 친미대사가 문자를 창제했다느니, 세종이 문자를 창제했다느니 이런 말씀 하시면은요, 이거는 144년 그 이상 외놈들이 세뇌시킨 그 더러운 역사를 추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. 종교계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거 잘못된 행위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. 나중에 저도 뭐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전국에 계신 교사로 그 재직 중인 선생님들, 특히나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, 국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,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. 나중에 정말 시대가 지나서 매국노로 호도될 수가 있어요. 수천 년간 이름 그대로 책에 저술돼서 그대로 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. 우리 아들도 그렇고 지금 태어나는 이 젊은 세대들,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고 계세요. 정말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거 추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, 가만히 아이들 자라고 그 주변에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은요, 매우 똑똑하고 현명해요. 오히려 아닌 건 아닌 거를 인지를 한다고요. 제발, 저는 솔직하게 국가에서 역사 교육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. 왜 거짓된 일본이 심어준 그 일본이 창작해준 그 한글이라는 용어를 왜 훈민정음으로 호도하고 동국정음으로 호도해갖고 그거를 왜곡시키냐고요. 실록에도 한글이라는 용어 나오지도 않아요. 검색해보세요. 가로쳐놓고 한글 해갖고 그 콩깍지 씌우고 있고 이 사람들 그 몇 번을 뭐 답글 해갖고 보내도 답변도 없고, 국문 연구하는 기관들 그 학회들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지금도 조공질하고 있어요.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. 여기 훈민정음이라고 해갖고 이게 뭐 최종적으로 3년 후인가 해갖고 성종 때 동국정운을 펴내는데요. 동국정운이 정확하게 맞아요. 왜? 훈민정음에도 아까 나라 말씀이 딩국에 달라라고 돼 있잖아요. 동국정운이 뭐예요? 중앙에 바른 음이라는 뜻 아니에요. 왕이 계신 왕의 발음이 맞다, 바른 음이다라는 뜻 아니에요. 그러면 중앙의 역사, 왕의 역사죠. 인류의 역사는. 들러리에서는 뭐, 인민들이나 평민들이나 국민들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? 다 들러리지. 역사가 그런 거예요.
그러니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해석은 이 훈이라고 하는 게 이 말씨 음을 뜻하는 거예요. 이게 뭐 무슨 백성을 가르치는 뭐 의미 이전에 어 이게 뭐냐면 백성 말씨에 있어서 바른 음이라는 뜻이에요. 훈민정음이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. 그리고 이게 그 후에 동국정운으로 나오는데 이 뒤응직 이 청음이 정확합니다.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청음으로 발음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 정음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게 발음이 제각각이었다고요. 그래서 동국정운으로 불려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. 왜? 아까 거기 훈민정음 나라 말싸미 둥국과 달라. 그러면 둥국이 말이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그러면 둥국정운이죠. 다 호도해 놨다고요. 날조해 놨다고요.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대동청고 계몽룡이라고 돼 있어요. 그 여기에 개가 한글에 그 괴자가 아니잖아요. 우리가 계몽운동을 근세에 뭐 했다고 그랬죠? 의식 고치기 위해서. 근데 보세요. 계몽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우리가 일생생활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. 어느 특정 시기에 나타났던 용어예요. 근데 어떻게 이게 훈민정음에 계몽이라고 나와요? 예? 외정 때 의식 고치기 위해서 그때 활용한 용어가 계몽이라는 게 왜 어? 몇백 년도 아니고 수백 년 전에 나타나냐고요. 여기 해석을 보면은 수천 년 전 또는 이제 구리족 그 조선 고조선 뭐 고한국 때에 그 가려진 눈을 뜨게 하다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글을 취해서 당신들 우리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뜻이에요. 이게 계몽이라는 게 그거예요.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계몽 운동했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글씨를 가르쳤다는 뜻이에요. 근데 여기에 나와 있죠. 대동청고라고요. 옛 글씨로 눈을 뜨게 한다는 뜻이에요. 이 천자문 자체가 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데 기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미 그때부터 다 존재를 했었고 고려조 때도 신라시대 때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거 발음에 대한 그 완벽한 복원 사업이 끝나는 거는 성종 황제 때 끝납니다. 그래서 후대의 그 존칭을 성종이라고 하는 거예요. 세종, 세조 이런 거 뭐예요? 나중에 사후에 추존된 용어예요. 호칭이에요. 세조라고 하는 거는 새로 기강을 잡은 임금, 새로 개창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. 윗대가 뭐가 잘못돼 갖고. 그래서 결국 반개가 새로 정권을 잡으니까 그 윗대 형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직계가 되는 거예요. 세조가. 세종이랑 문종은 반계예요. 반계. 그냥 왕조 계열이라고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